불문법원 중에 이제 일반 원칙이죠.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요 밑에 이제 아류자기 자기 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게 이제 4대 원칙. 그 위에 뭐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이 원칙들은 이제 의의가 뭔지, 근거가 어디에서 이런 원칙이 나오는 건지, 요건은 어떤 건지,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 이 원칙은 적용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 의의는 비례의 원칙이란 건 적필상이 떠올라야죠.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때 이 수단이 이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이 말은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할 거예요. 그 수단들 중에서 최소 침해를 야기하는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소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작은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상당성은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죠. 즉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수단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생겨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줘도 될까? 형량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봐서 이 목적의 가치가 더 클 때 적법한 거다. 이 불이익이 너무너무 커요. 이 목적은 별로 덜 중요한데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적합성의 원칙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필요성 따지고 그 다음에 상당성을 따져라. 그죠? 단계적 심사 구조를 이룬다. 자, 그러면 비례 원칙의 의의는 어떤 목적을 선택하면 수단은 최소 침해를 야기하고 뭐 협의의 비례 원칙을 뭐 이익 형량을 했을 때 뭐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의의는 뭐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는 헌법 27조에 있더라. 그죠? 헌법 27조 맞죠? 헌법 2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의 비례 원칙은 그 조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위반하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위헌이다, 위법이다. 적용은 안 되는 데가 없죠. 급부행정 영역은 국민에게 유리한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급부행정 영역은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맞아 틀려. X다 이 말.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너무 심하게 줘도 안 되잖아. 그렇죠? 급부행정 영역도 과잉급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너무 많이 주면 적당하게 줘야지. 그렇죠?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죠? 그리고는 뭐 하여튼 형량하는 건 다 비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런 느낌이 드는 판례들은 다 비례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량한다 이런 건 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은 요건이 선보처 인반이죠.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죠. 누구의 행정기관이 어떤 선행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행조치를 믿은 거야. 그 대신 그 믿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 인마가 뭐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기망을 했다든지 그 놈이 나쁜 놈이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가치가 있어야 그놈을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지. 이거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래야 신뢰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일정한 투자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근데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작용을 하면 이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자,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의의를. 그 다음에 근거는, 자, 근거는 이론적으로는 옛날에는 뭐 신의 측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서 구하죠? 우리 아까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있었죠. 이 법치국가 원리에는 법률의 법률 적합성, 법치 행정의 원칙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돼요. 법치국가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법적 안정성도 지켜야 돼. 자, 이 법적 안정성이 뭐예요? 뭔가 변화를 주지 마라 이거죠. 따라서 국민에게 좀 잘못됐지만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다면 좀 잘못됐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은 어디에서 도출된다? 법치국가 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된다는 게 통설이다. 아직도 판례는 뭐 여기서 찾는 견해도 있고 신의 측에서 찾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다. 통설 판례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거 갖고는 문제를 안 낼 거고 그냥 통설 판례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에도 이와 관련 있는 조문이 있더라 이거죠. 아까 우리가 행정선례법을 했죠. 관습법에는. 자, 관습법이 뭐였죠? 행정선례가 쌓여서 국민들이 그걸 당연히 세금 안 때리는 줄 알면 세금 때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신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세금 안 때리니까. 결국은 행정선례법하고 이 신뢰보호원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국세 뭐였죠? 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은 행정선례법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기도 하면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런 조문이 있었더라. 뭔가 신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조문 그 자체를 외운다기보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죠.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죠. 이 선행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한한다. 국한된다. 표명을 해야 돼. 공적 견해를 표명을 해야 돼. 근데 단 공적 견해 표명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도 된다? 묵시적인 표명도 가능하다. 우리 행정법 의도 지문에서도 명시적인 경우만 가능하고 묵시적인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X야. 그러면 명시적과 묵시적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판례들이 나오겠죠. 나는 이런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하여 이런 신뢰를 가졌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나의 신뢰 보호를 해달라. 따라서 이런 후행작용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해오는 사건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은 따져봐야 되겠죠. 과연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그래서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따져본 판례에서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본 판례, 없었다고 본 판례 쭉 나와 있다. 어떤 건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신뢰보호를 해주고 어떤 건 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해서 신뢰보호를 안 해준 판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미연결정이 나왔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신뢰를 하고는 어떤 일을 한 거야.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왠지 헌재 위헌결정하고 좀 반하는 어떤 행정작용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헌재 위헌결정은 내가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거냐? 헌재 결정하고 다르냐? 신뢰보호에 반한다 주장했더니 우리 헌재는 뭐라 그래요? 우리 대법원은, 우리 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이 견해 표명한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
따라서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헌재의 위헌 결정 나오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외운다? 헌재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그게 뭐 공적 견해 표명 아니야.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지. 행정기관이 견해 표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지방으로 이제 병원을 이전하면 그렇죠? 지방세를 부과하지 면제해 준다고 내무부 장관 뭐 이런 뭐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회신을 공문을 보냈더니 회신이 날라오기를 지방세 면제해 줄게라고 회신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낙도 전라남도 어디 섬에다가 병원을 하나 지은 거야. 세금이 없으면 굳이 뭐 돈 안 벌어도 나는 조용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활동 한셈 치고 조용하게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세금이 나온 거야. 지방세. 신안 군수가 지방세는 군수들이 때리는 거니까 세금을 때리더라 이 말이야. 야, 분명히 국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문의를 했더니 안 때린다 그랬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에 있었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런다? 반드시 공적 견해 표명은 형식적인 권한이 있는 놈이 해야 돼요? 어때?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한다. 꼭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 국민이 꼭 형식적인 권한이 없는 놈이 뭔가 표현을 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믿을만 했으면 신뢰 가능성 그렇게 보이면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봐가지고 믿을만 했으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권한 있는 놈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자치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지방세를 당연히 이거는 믿을만 하잖아요. 부가권자는 아니지만 지방세 부가권자는 아니지만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지방세 부과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례가 무척 많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대로 문제를 많이 풀든지 하여튼 제가 A급 AA급 이렇게 한 거 그것들 위주로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이제 어떤 판례를 갖고 와도 나는 이 견해 표명 있다 없다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조금 어려운 것도 하나 더 알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요걸 물어보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있어서의 공적 견해 표명은 형식적 권한으로 판단한다. X, 그렇죠? 형식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질로 판단하더라. 다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 판례는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본다. 기책 사유라는 건 어떤 거냐? 기망을 했다든지, 그렇죠?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사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위의 방법, 허위의 방법을 통하여 허가를 신청했거나 이런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놈이면 당연히 이놈은 보호할 필요 없죠. 근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하나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는 건 감기에 전기증상인데 아프면 안 되는데. 자,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어떤 경우 여기는 절대 지방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면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좀 더 따져봤어야지 지가. 요런 경우에도 어때요? 이 경우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나오는지 나는 조금만 법령만 뒤져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좀 띠래 보이니까 아마 정말은 모르고 허가를 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는 허가를 신청한 거지. 그랬더니 진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옛날에 허가가 문제가 있었다. 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한 거지.
그래서 시장이 허가를 취소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취소하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죠? 실내 보호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때 그죠? 취소가 적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임마 허위의 서류 제출하지 않았냐? 허위 서류 제출 안 했는데요. 하지만 너 적어도 이런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 너 알았지 않느냐 이 말.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니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요게 인정이 되면 뭐가 있는 게야? 기책사유가 있는 놈이야 너도. 따라서 넌 실내 보호 못해줘. 이렇게 판례가 나온다는 거야. 시험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실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기책사유를 인정하는 게 판례다. 하나여가 아니지.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본다는 거야. 그게 다르다. 그 다음에는 뭐 일정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반대되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여기는 안 했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비례 원칙은 한계가 없으니까. 한계는 또 뭐냐? 이 요건 다 갖추면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여 그냥 바로 위법한 거냐 이 말이야. 자, 실내보호 원칙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요 안에는 되는데 요건 안 돼. 여기 한계다. 요까지만 돼. 요건 안 돼. 이게 한계죠. 바운더리. 자, 어떤 경우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아니면 아주 또 다른 공익과 이 실내보호 원칙이 충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예를 들면 법률상으로는 지방세법상으로는 그 신안의 어떤 의료 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당연히 세금은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는. 그러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따르자면 군수 입장에서는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죠. 적법하게 하려면.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신뢰를 보호해 주려면 세금을 때리면 또 안 돼. 자, 적법하게 하려니 세금을 때리는 게 맞고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주자니 선보채 인발의 요건을 다 갖춘 놈이야. 신뢰가 생겼어요. 이미. 보호해 줄만 해. 이걸 보호해 주자니 어떻게? 세금을 때리면 안 되죠. 부과하면 안 돼. 법률에 적합하게 하려면 세금을 부과해야 돼. 역시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시험은 행정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낸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X 하셔야 된다.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치국가 원리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원칙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 위에 썼다고 해서 이게 우위가 아니야. 둘 다 중요한 거란 말이야. 동가치란 말이야. 얘들 두 가지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우선한다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시켜야 돼? 따져봐야지. 뭐 해봐야 돼? 형량을 해봐야지. 이 사안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 뭘 해보는 거야?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야. 역시 비례의 원칙이 여기서 또 쓰이는 거야. 저울질을 해봐서 진짜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면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면 세금 때린 건 적법하다가 나올 거고 아니다.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세금 부과한 건 위법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까 그 사례에서는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부과한 건 위법하다 나온 거야. 다 따지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따진 것만 공부하면 되고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외우기는 힘들어요. 대충 그렇다. 그 다음에는 법률에는 문제는 없어요. 법률에는 허가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돼. 예를 들면
뭐 한려해상공원인데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채석 허가, 그러니까 돌을 캐는 허가를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믿고 투자를 해서 준비를 했더니 이제 와서 채석 허가를 못 내준대요. 분명히 내준다 그랬다가 못 내준대. 신뢰보호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선보채 인반의 요건을 갖췄어요. 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선행조치.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처리, 투자 많이 해놨어요. 인과관계 있어요. 근데 허가를 안 내줘요. 선보채 인반 요건 갖췄어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충족했네요. 신뢰보호 이익. 근데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는 재량행위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줄 필요 없죠. 안 내줘도 되죠.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석 채취를 하게 되면 이 한려해상공원에 그 수목이 우거진 예쁜 섬이야. 근데 중간에 나무를 뽑아내고 돌을 캐게 되면 보기가 싫겠죠. 자, 환경이나 풍치, 미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공익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좀 더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자연환경을 보는 게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자연환경, 그런 걸 훼손하면 안 되겠죠. 이 중요한 공익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한편으로는 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돼. 만약에 허가를 내주자니 이런 공익에 반해. 허가를 안 내주자니 신뢰보호에 반해. 역시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보통 공익을 우선시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토석 채취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 허가 안 내준 건 적법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여튼 시험은 얘가 항상 우이다 X 그렇죠? 이렇게 묻는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 자, 평등의 원칙은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돼요. 근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평등의 원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야. 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군 가산점을 뭐 5점 이상 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차별일까? 그죠? 고생했으니까. 여자들은 그냥 계속 공부해 오고, 남자들은 2년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해도 중단되니까,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를 했으니까, 그 정도 가산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여자들도 물론 가고 싶으면 가는 방법은 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적죠. 뭐 건강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차별을 할 만한가? 군가선점을 5점 이상 이렇게 줘도 되는가? 그죠? 아니면 뭐 복무연수에 호봉제를 2년 근무했으니까 아예 3호봉부터 시작하는 건 모르지만 그거는 좋다. 공익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근데 시험에서 5점을 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뭐야? 그건 비례 원칙 위반이고, 이걸 가지고 굳이 해야 될까? 평등의 원칙 위반. 뭐 여러 가지로.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합리적인지 아닌지 맨날 싸우잖아요. 이거 해결이 잘 안 돼. 쉽지가 않단 말이야. 평등의 원칙은. 결론은 그건데. 그래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 좀 더 쉬운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평등의 원칙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 이건 뭐죠? 행정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이 행정청은 이 처분을 계속 해왔어요. 똑같은 사안이야. 근데 이전에 1개월 때려오던 영업정지를 유독 나한테만 3개월을 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차별하느냐 하면 되죠.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이게 쉽게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행정청은 너는 임마 16살 고용했잖아. 얘는 17살이었어요. 아씨, 1살 차이인데 그게 뭐 이걸 3개월이나 때리고 하나는 1개월, 그거만큼 합리적인 차별이냐? 합리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뭐라 그러겠어요? 임마 16살까지는 중딩이고 17살부터는 고딩인데 엄청난 차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럴 뜻도 같아. 쉽지 않죠, 판단하기가.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명백한 걸 주장해도 되지만. 그래서 자기 구속의 원칙을 주장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야. 이거는 재량행위 영역이야. 동일한 행정청이 해왔어. 또 동종의 사안이야. 다 미성년자 고용이고. 선례가 존재해. 어떤 선례? 1개월 때려온 선례. 그러면 너는 네가 해온 1개월 행정처분에 네가 한 행위에 스스로 구속이 돼서 똑같이 해줘야지. 왜 너 유동예만 딴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자, 자기구속의 원칙 요건은 제동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 영역일 것. 자, 반대말이 뭐죠? 기속행위.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동일한 행정청일 필요 없다. X. 수원시장이 1개월 때려왔는데 지금은 대구시장이야. 수원시장은 1개월 때려왔는데 왜 나는 3개월입니까? 수원시장은 수원시장이고, 그렇죠? 내가 대구시장이 때려온 선례를 구속당하는 거지, 그렇죠? 동일한 행정청일 것, 동종의 사안일 것. 얘는 미성년자 고용, 얘는 뭐 야간에 뭐 술을 팔았던지 술 팔면 안 되는 업종인데 그런 이유가 다르면 그건 당연히 차별이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고 동일한 행정청, 동종의 사안. 선례가 이미 존재 한번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렇죠? 제동선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안 했는데 이 선행 조치가 위법한 경우도 신뢰보호원칙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법한데도 잘못 약속을 해줬잖아요. 아까.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신뢰이익이 생겼어요. 법률 적합성보다 이 신뢰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신뢰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절대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위법한 걸 계속 해온 거야. 나도 잘못됐지만 나도 똑같이 해줘. 그러면 시장은 한 번 위법한 걸 한 걸 똑같이 이놈한테도 위법한 걸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한 걸 나도 똑같이 해줘. 이걸 주장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위법한 걸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여기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무효인 행위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죠. 무효는 안 되더라. 위법은 되지만, 그렇죠? 아예 효력조차 없는 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더라. 여기는 아예 위법하면 말도 꺼내지 마라.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예전에 이런 선례하고는 완전 상황이 바뀐 특수한 상황이 생겼어요. 특수한 사정이 생긴 거야. 이럴 때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 원칙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을 때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불법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부당결부는. 이건 쉽죠. 어떤 작용을 하고 이상한 걸 요구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두 개가 관련성이 있으면 요구해도 되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걸 세트로 뭔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부당결부 금지적 원칙. 이 관련성이 이제 실질적 또는 실체적 관련성. 이게 있어야 되지. 이게 없는 걸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연립주택,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진입도로를 또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이 정도 진입도로는 필요하단 말이야. 이건 관련성이 있어요. 이런 걸 네가 네 돈으로 만들고 그 소유권을 시에 기부해라. 이 기부 체납이야. 기부하란 말이야.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 말이야.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해요. 실제 아파트. 당연히 적법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결부가 아니에요. 근데 주택사업계획 승인해주면서
너 저기 앞산 밑에 땅 좀 있다며 그 땅 시에 기부해라.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 이거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놈이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지은 거야. 그래서 수도를 안 넣어줍니다. 전기를 안 넣어줘요. 이거는 부당한 결부 금지 원칙일까? 이 말이에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위법한 건축물이면 나중에 건축법에 보면 이행 강제금을 때려도 되고요. 대집행을 해서 아예 철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수도 전기를 안 넣어준다. 이 관련성이 과연 있을까? 생활 필수제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비판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현행 건축법은 2005년도부터는 옛날에는 시장은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나 전기를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니 무허가 건물이면 뭐 시정명령 뭐 이행강제금 이런 걸 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전기를 뭐 수도나 전기를 못 넣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좀 부당한 결부 아니냐 비판이 많아서 이 조문이 삭제가 된 거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현행 건축법에는 이런 조문이 빠졌어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죠. 현행 건축법에는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는데 X 이렇게 풀어야 된다. 요 얘기는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는 써놓은 책도 있고 저 뒤에 어디? 공급 거부, 관여 사업의 제한 거기서 나오겠지. 어디? 3편 실효성 확보 수단의 새로운 수단의 공급 거부 파트에 적혀져 있을 거다. 그 다음에는 뭐 관여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렇죠? 세금 안 낸다고 다른 허가를 못 받게 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거 부당결부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지금 현재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아무리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도 다 허가 안 내줍니다. 비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법이야. 그렇죠? 그건 아직 삭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학자들은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 원칙 일반이다 이거지. 한 5월달까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12번만 풀고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에 요걸 오늘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으니까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원칙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데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일반 원칙까지는 공부를 좀 하시고 1편까지는 다 공부를 해오세요. 가능하면 40문제 푼다고 보고 50번까지 50번이면 어디요? 행정 입법까지 좀 되죠. 행정 입법 뭐 법규 명령까지 일단 12페이지 41번까지 신고 1편은 하여튼 무조건 예습해 오시고 가능하면 입법도 뭐 법규 명령 정도는 한번 읽어 두셔라. 다음 주에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그럼 12번 일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전반적인 판례를 물었네요. 옳은 것은 1번 주유소 영업에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휘발유 판매를 했나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를 샀어요.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예전 운영자의 위법 사유를 들어 사업 정지 기간 중에서도 최장기인 6개월의 사업 정지의 처분을 때렸대요. 제일 먼저 석유 사업 주유소 판매업 허가, 이거는 대물적 허가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승계가 됩니다. 이때 승계는 앞에 운영자의 위반 사유까지도 그대로 다 승계가 돼요. 따라서 양수인이 하지도 않았지만 때릴 수 있어요. 영업정지를. 근데 최장기인 6개월을 때렸다는 건 좀 심했단 말이야. 앞에 놈이 잘못했는데. 그렇죠? 핵심은 최장기인 6개월. 이 말이 보통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떤 교사 어떤 출제위원들은 이거 빼고도 내요. 그러면 좋은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최장기인 6개월의 사업정지 때린 건 아니 앞에 놈이 잘못했는데 뒤에 놈한테
그냥 때릴 수는 있지만 최장기를 때린 건 너무 심했다. 무슨 원칙 위반이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맞네. 2번. 공무원이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했다네요. 한 번 위반한 것 같고 파면을 때렸다? 위법하겠죠? 위법하겠죠?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요거는 위반한 처분이라고 나왔어요. 요정 한번 갈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서울에도 아직까지 한 10개 정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아니, 나이가 더 들어서 가야지. 위법한 처분이다. 그죠? 3번.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실권의 법리는, 우리 판례는 3년이 지나도록 안 할 때 실권의 법리에 걸린다 그러죠. 근데 1년 10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취소해도 관계없어요. 잘했어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실권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해도 되고, 넓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4번. 충전소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이 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귀책사유, 그죠? 부정이다는 부정. 따라서 요런 놈들은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경우에도 허가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된다? 보호 안 해주죠. 갖춘 양 이렇게 했으니까 허위에 서류를 제출한 거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4번. 과세관청이 운송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성 필요 때문에 4년 동안 한 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대요. 선례가 쌓였네요. 또는 공적 견해표면 비과세를 계속 해왔네요.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관행. 관습법이라고 봐도 돼요. 행정선례법이 이미 성립된 거야. 이 정도면.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된다. 다 A급 판례들이에요. 어려운 판례가 아니야. 이 정도 판례는 기억을 해놔야 돼. 기억. 딱 보면 결론이 탁탁탁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뭐 앞에 이론 설명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40문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풀이가 재밌어지려면 한 70% 이상은 이론을 좀 알고 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얘기야. 이거 들으면 가면 재미없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괜히 들어왔다. 환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좀 약한 사람들은 미리 예습을 하고 오라고. 책을 한번 보고, 그리고 꼭 한 번 더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자, 수고하셨어요.